전자재료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영 교수입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전자재료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요. 오늘은 그 전자재료 중에서도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실리콘 세마이컨덕터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국말로는 이게 저 실리콘이고요. 영어로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요 실리콘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CON 다음에 뒤에 E 있는 거는 다릅니다. 요렇게 영어로 이제 스펠링을 쓸 때는 요거는 반도체 실리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요 E가 있는 경우는 우리 저 고분자 쪽에서 실리콘, 수지 또는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이제 뒤에 E를 붙입니다. 발음은 똑같이 실리콘이지만 요거 구별 못하면 좀 창피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에서 가장 파퓰러한 거가 이제 실리콘이고 요 실리콘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재료들이 이제 필요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몇 년 전에 나와 있던 그 뉴스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어요.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패터닝이 들어간 패턴드 실리콘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한 패턴들이 보이죠? 요 미세한 패턴들이 바로 그 회로 설계가 이제 요 실리콘 웨이퍼에 투영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저하고 이제 배워가기로 하는 거죠. 요거는 2018년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조 예산 실트론 1년 만에 시장 가치가 2조 원이다. SK 또 M&A 대박. 요런 기사 내용이죠. 한 20년 전에 거의 한 IMF 시절 전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플레이어가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반도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반도체 3개가 이제 플레이어였죠. 20년 전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IMF 때 이제 구조 조정을 해갖고, LG는 이제 LG 반도체를 이제 현대에다 넘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이름도 이제 하이닉스로 바뀌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이닉스도 시간이 흘러서 SK가 인수를 해서 회사 이름이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2년 전 일인데요. LG가 LG 반도체는 현대에다가 넘겼는데 LG 실트론이라고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는 팔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LG 실트론이 SK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름이 SK 실트론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일단은 20년 전에 그 구조조정 때문에 LG가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LG 실트론과 같은 웨이퍼 만드는 회사는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넘겨서 반도체에 대한 흔적은 다 이제 없어졌죠. 하여튼 뭐 요거가 바로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인 LG 실트론이 SK로 넘어갔다. 그거에 대한 한 2년 전 기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사는 또 이제 MEMC라고 이제 웨이퍼 제조사에 관련된 이제 기사 또 여기다 이제 실었습니다. 요것도 한 2년 전 얘기죠. 조선 비즈에 난 내용인데 삼속이 눈독 들이는 EUV 미래의 반도체 기술의 변곡점이다. 여기서 이제 EUV가 나오는 거죠. EUV는 이제 익스트림 UV의 약자고 극좌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패터닝을 해야 되는데 패터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리소 공정이 필요하고 리소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가 이제 노광 기술입니다. 이 노광 기술도 이제 시대가 흘러갔고 옛날에는 이제 한 365 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아이라인 갖고 이제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극자해선 이런 그 빛을 이용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노광을 시키는 노광 장비, 특히 EUV 노광 장비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EUV는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기술 경쟁의 분수령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로 선제적 도입에 나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삼성전자는 이 EUV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사로부터 한 10대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한 대당 1,500억이죠. 그래서 아주 비싼 거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이제 EUV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이고요. 요것은 작년 기사 내용이죠. 전자신문에 난 작년 기사 내용이고, 이건 다 알죠. 지금 일본이 일단 한국에다가 수출 품목을 일부를 제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가지 품목이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규제한 3대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브라소, 그 다음에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 이 중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을 승인했다. 이런 기사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요거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한편 여기서 이 브라소는 특히 이제 HF 그 가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칭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EUV 포토레지스트.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EUV 노광 장비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갖고 패터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극자외선을 만들어내는 노광 장비인 EUV 노광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노광 장치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노광 장치도 필요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가 바로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요 3개를 이제 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제 3가지를 걸었는데 그 중에서 브라스하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반드시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성이 이제 아주 크고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규제한 브라스와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정과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두 소재 모두 일본 회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소는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의 스텔라로부터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EUV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EUV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그 패터닝을 할 때 필요한 그 필수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SR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JSR은 Japan Synthetic Rubber, 즉 일본 합성 고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JSR은 원래 전통적으로 고무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무 만드는 회사였는데 좀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재료용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전자재료 회사가 된 겁니다. JSR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화공 전공의 우리 이런 후학들,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도 좋아하고 플라스틱 산업도 좋아하지만 반드시 우리 화학 전공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효자 산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신할 타이밍이 오면은 반드시 이제 그쪽으로도 변신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나라의 애국하는 길이죠.
JSR도 전통적인 플라스틱 수지하는 회사였지만 지금 이제 전자재료 회사로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 JSR 저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은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젊은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요, 꼭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는 그 분야만 반도체 산업이 아니고요.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종합예술과 같아 갖고요. 다양한 이제 소재도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란 거는 아주 나아바리 그 행동 반경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사회에 나가셔도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에 이제 진출할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반도체 산업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최종 세트 업체인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굳건한 위치를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일본이 JSR의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수출 금지 품목에 집어넣으니까 우리나라로서도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 EUV 노광 장비가 네덜란드의 그 ASML에서 만드는데 가격 한 대당 1,500억 정도 아주 고가에 파는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그런 장비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나와야 할 텐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젊은 학생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산업은 이제 웨이퍼 또는 뭐 이제 실리콘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를 만드는 재료 산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EUV 노광 장비와 같이 장비 산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에 보면은 이제 기판, IC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PCB 같은 일단 기판 재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갖고 이제 메모리 소재라든지 이제 비메모리 소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강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국도 많이 이제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도 이제 비메모리로 이제 좀 가야 한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야 할 이런 목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우리와 같이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에도 여전히 지금 부족한 거가 역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 이렇게 전자재료,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공정을 이제 소개하는 이유도 일단은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이제 쓰이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과목에서도 전자재료 쪽에서도 일단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